자, 7번 예제풀이 영상입니다. 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인벤터 실행하시고 부품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1번 부품을 먼저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정면도, 이거를 정면도로 놓고, 여기를 우측면도로 놓고, 이거를 평면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등각 보기 형상, 요거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상단 등각, 자, 우측 상단 등각이 될 겁니다. 여기가 정면도고 여기가 우측면도고 여기가 평면도. 우측 상단 등각 보기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한 화면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면도 우측 상단의 요 모서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F6번이 인벤터 상에서 등각 보기예요. 그냥 등각 보기. 근데 F6번을 누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밑면도의 우측 상단이 보여지죠. 밑면도의 우측 상단, 평면도의 우측 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밑면도의 우측 상단. 바람직하지 않아요. 보통 밑면도의 우측 상단 등각 보기는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밑면도랑 우측면도랑 정면도가 보여요. 정면도, 우측면도가 평면도, 이렇게 세 가지를 봐줘야 전체적인 형상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밑면도, 뭐 형상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도, 우측 상단,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자, 현재 뷰를 등각 보기 시점으로 놔줘야 돼요. 다시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른 다음에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다가 홈뷰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등각 보기. F6번 눌렀을 때 우측 상단이 등각 보기가 보여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인벤터 기본 설정으로는 밑면도의 우측 상단, 정면도의 우측 하단 등각 보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뷰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정면도의 우측 상단 찍어줍니다. 자, 이 모서리를 우클릭해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들어가서 뷰에 맞춤, 이렇게만 해두시면 어떤 뷰에 가 있든 간에, 모델링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돌려보겠죠. 어떤 뷰에 가 있든 F6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우측 상단 등각 보기를 볼 수가 있다. 꼭 안 맞춰 주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 근데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리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중에 뭘 먼저 스케치할 것인가. 평면에서 스케치해도 되고 정면에서, 우측면에서 스케치해도 되는데 저는 정면에서 스케치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띄워놓고, 원점은 그럼 어디다 놓을 것이냐, 여기다 놓겠습니다. 원점. 자, 인벤터 화면상에서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들어갑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정면도를 클릭하고 정면에 스케치. 지금 요 안쪽 원은 관통이에요. 여긴 관통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6인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치수를, 지름을 6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도 원이 있는데 바깥쪽 원은 반지름이 6이에요. 자, 바깥쪽에도 원을 그리고 치수를 줍니다. 반지름이니까 지름으로 하면 12인지 알죠. 근데 반지름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반지름으로 설정하고 클릭, 6 엔터.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죠. 일단 외형부터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안쪽 원의 지름이 6이라고 나와 있죠. 바깥쪽 원의 지름은 10입니다. 10.
약간 슬로트 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슬로트 홀 모양으로. 그래서 직사각형 내려보시면 중심 대 중심 슬롯이라고 있어요. 선택하고 수직선으로 그려줍니다. 뭐 대충 그려도 돼요. 이렇게 확인. 위쪽 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고. 저걸 지우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이 선이랑 이 선이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수직 구속 조건이 풀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을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확인. 긴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빼놓는 거예요. 짧은 거보다는 긴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원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17. 원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거리가 17. 원의 지름은 10입니다. 근데 반지름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지름으로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클릭하고 치수 유형에서 지름을 눌러주고 지름값 10을 줍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아래쪽 원의 중심이 수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을 줍니다. 수직 구속 조건. 원점을 찍고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세요. 수직. 우클릭 확인. 여기서 선정리가 되죠. 선정리. 우클릭 자르기 해서 선을 부분적으로만 잘라줍니다. 여기서 더 잘라봐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더 정리를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원이 있죠. 이 원의 지름값은 6이죠. 지름 6. 그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돌출된 형상 사각형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 길게 우클릭 확인. 자, 그리고 원의 중심부터 요 직사각형의 좌단까지. 자, 거리를 보면 40이죠. 키보드에 D키를 누르면 치수 단축키입니다. D. 중심부터 좌단까지 거리가 40. 두께는 6이에요. 두께는 6. 자, 수직선은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 수평선을 구속 잡아줘야죠. 고정이 된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밑변까지의 거리가 14입니다. 자, 원의 중심부터 밑변까지 거리를 14로 주면 완전 구속이 됐고, 자, 이 정도 되면 선 정리가 되겠죠. 다 외형선이 다 얼추 구속이 됐으니까 우클릭 확인. 자, 우클릭하고 3시 방향의 자르기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고 여기 애매한 부분 냅둡니다. 잘라주고 여긴 필렛으로 이어지니까 이 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구속이 풀렸죠. 이 구속이 풀렸으면 반지름 주굴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우클릭 확인. 자,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 필렛 값 8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못깎기 실행시켰을 때 여기 들어가는 값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8을 입력하고 첫 번째 선클릭, 두 번째 선클릭,
여기도 8이네요. 첫 번째 선클릭, 두 번째 선클릭. 여기도 8입니다. 첫 번째 선클릭, 두 번째 선클릭. 자, 이 부분은 못따기가 들어갔는데 못갖기에서 빠져나올게요. 확인. 이 못따기는 어떻게 해줄 거냐. 자, 과제 하단에 보면 주소가 써져 있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1이고 이 거리도 1이다. 요게 C1 못따기예요. C라고 하면 45도 못따기를 말하죠. 이게 이제 당연히 여기 1이고 1이니까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 대각거리가 1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수직 수평거리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못따기 실행해서 거리값을 1을 주고 첫 번째 선을 찍고 두 번째 선을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고. 치선이 뭐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확인. 외형선은 뭐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하나 가 있어요. 이 외형선을 14만큼 돌출해서 여기 숨은선 아랫부분은 6만큼 빼줄 겁니다. 그죠? 빼주고. 그래서 여기에 선을 미리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 그리기 실행해서 여기다가 수평선 그어놓고 클릭 확인. 자, 거리가 밑 제일 하단부터 여기 숨은선까지의 거리가 14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4분점. 자, 1번 여기도 4분점, 2번 중심선, 3번 4분점, 4번 숨은선, 5번 정면도의 높이랑 우측면도의 높이는 같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는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그죠? 이렇게 추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높이 14는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4분점부터. 그러면 치수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4분점부터의 치수잖아요. 그러니까 14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 지름이 10이니까 5, 반지름은 5가 되겠죠. 14 빼기 5. 그리고 확인하고 자르기로 잘라줍니다. 클릭 확인. 미리 경계선을 띄워주면 좋죠. 자, 그러면 돌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중간 평면으로 놓으시고 대칭. 거리값은 14요. 14. 거리값은 14. 중간 평면으로 놓고 스케치 평면을 가운데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14 확인.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따줘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따주는데 스케치 1을 이용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이 면에다가 스케치해서 따주셔도 돼요. 그때 우리가 스케치 1에서 돌출 1번 눌러보면 스케치 1이 있죠. 스케치 1에서 이 선을 그었단 말이죠.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을 우클릭해서 스케치 공유를 하고,
자, 스케치 공유하면 스케치가 보여요. 그리고 돌출해서 이 안쪽 영역을 빼내려고 하는데 지금 보이긴 하는데, 자, 영역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객실 영역을 잡기가 더 수월해요. 선택하고 중간 평면 놓고, 이거는 더하기고 이건 빼기입니다. 이 형상을 만드는 거고 이걸 형상을 빼는 거예요. 거리 값은 6 이렇게 해서 확인. 형상이 잘 안 보이죠?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 놓고, 스케치 1은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할 때 미리 스케치해서 빼주셔도 되는 거고, 이걸 빼내기 위해서 돌출할 때 중간 평면으로 한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돌출 2번, 요게 이제 빼낸 거죠. 이거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고 스케치 1도 가식성을 끄겠습니다. 우측 면도에서 바로 스케치에서 빼내도 되죠. 자, 이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이 있으면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면에 스케치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이 면에 스케치 하겠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런데 찍지 마시고 이무의 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클릭 확인. 이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빼낼 거기 아닙니까? 빼낼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짧지만 않으면 돼요. 이 하단으로부터 튀어나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을 안 시켜도 된다 이거죠. 이 폭이 6이고 여기가 6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는 그럼 얼마예요? 계산하기 싫으면 수식을 걸면 돼요. 끝단까지 14 빼기 6 가로를 해줘야죠. 가로 14 빼기 6 가로 닫고 나누기 2 4가 나오죠. 4. 자, 좌변 우변 여기도 당연히 4가 될 거고 얘만 구속시켜 주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4. 여기가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가 끝나는 요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아까 계산해서 알죠? 9였던 것 같은데 이게 왜 9가 나오냐면 전체 길이 14에서 반지름만큼 빼낸 거예요. 여기가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5. 그래서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9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돌출해서 빼내시면 돌출 프로파일을 여기를 잡으셔야죠. 자, 백입니다. 돌출 거리는 길게 그냥 화살표 잡고 잡아 빼셔도 돼요. 확인. 등각 보기 보고 싶으면 F6번 눌러주시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뷰랑 동일한 방향으로 등각 보기를 보실 수가 있죠.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1번에서 스케치한 걸로 빼내셔도 되고 아니면 우측에 따로 단독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돌출해서 빼내셔도 돼요. 자, 뭘로 해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원래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정면도에서 만드셔도 되고 평면에서 그냥 원 그려서 뚫으셔도 돼요. 뭐 두 가지 다 해볼까요? 정면에서 한번 회전해서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점 열어보시면 측면, 평면, 여기가 정면이네요. 요 XY 평면에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속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속에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이 선은 중심선. 근데 이게 선택해서 꼭 여기서 중심선으로 안 바꾸셔도 되고, 우클릭하시면 구성선으로 할 거냐 중심선으로 할 거냐 선택권을 줘요. 중심선으로 할 거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 원의 지름은 7이죠. 치수 찍어다가 중심선부터 여기 끝단까지 이렇게 하면 지름으로 찍힙니다. 지름이 7이다. 거리는 왼쪽 끝으로부터 중심선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죠. 중심까지의 거리 7, 그렇지, 10. 자, 회전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회전을 주는 거예요. 회전. 여기가 닫힌 영역이 하나 있고 중심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근데 빼낼 거다. 빼낼 거다. 더하기 빼기. 확인.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놓고 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뚫으셔도 되고, 평면에서 스케치도 됩니다. 자, 이 회전을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원 하나 그려놓고 치수 줍니다. 지름은 7. 왼쪽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10이고, 하단부터 원의 중심까지 이건 얼마예요? 자, 평면도의 깊이랑 우측면도의 깊이는 같다. 여기가 14면 여기도 14죠. 절반이면 14 나누기 2. 완전 구속이 됐고, 요거 돌출하시면 됩니다. 3D 모형에서 돌출 선택하고 객체 선택, 이건 더하기고 빼기, 차지파 확인.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정면에서도 스케치가 됐고 평면에서도 스케치가 됐는데, 그럼 우측면에서는 스케치가 안 되는 겁니까? 우측면에서는. 자, 돌출 4번을 또 지워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평면이랑 정면 개념에서는 스케치를 했는데, 그럼 측면에서는 스케치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측면에서는 여기 YZ 평면, 여기서는 조금 힘들고, 이 면을 기준 잡아서 할 수는 있어요. 자, 보시면 작업 피처에 평면이 있죠. 작업 평면 내려보시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이 면으로부터 저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10만큼 간 곳에 작업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10m. 그럼 작업 평면이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 스케치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작업 평면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방향을 돌려놓고, 자,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 지금 작업 평면이 묻혀 있으니까 스케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뭐 딱 맞춰 그릴 필요가 없죠. 크게 그립니다. 크게. 클릭 확인.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 선 회전할 거예요. 요거 우클릭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직 구속 조건, 원점과 요거 구속이 되고, 윗변과 아랫변은 구속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의 지름만 구속시켜주면 됩니다. 지름이 7이죠. 중심선과 이 선까지 직경이 7이다.
회전합니다. 3D 모형에서 회전 빼낼 거예요. 이렇게 확인.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 놓고 봅니다. F6 등갑 보기. 바람직하죠. 작업 평면 1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정면에서도 이 구멍 뚫을 수가 있고 평면에서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뚫을 수가 있죠. 또 하나 배웠어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렇게 하면 측면, 평면, 정면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스케치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